전립선, 소팔 구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 구사놀 레드, 활력, 소팔 구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 구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잘 만났어. 활력 잘 나왔어. 에너지.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남자의 고민? 그게 뭔데?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알아보는 랩투 라이투 시간입니다. 오늘도 랩투의 김성수 평론가, 라이투의 신혜한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쉬었죠? 예. 예, 지난 한 주는 우리 또 광복절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광 목사가 이제 광복절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틀었었고요. 예, 예. 상당히 많은 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그 유튜브 예. 아투 TV를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예,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좀 시청을 해 주셨는데 예, 예. 이게 뭐 여러분들의 또 성원에 힘입은 바에 의한 것이고 또 우리 신 대표님이나 또 김성수 평론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시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그 아시아 투데이 기사를 살펴드리고 그러고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좀 띄워주시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영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벌어진 350억 원의 부정대출과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금융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년간 이어진 부정대출은 은행이 미리 알았어야 한다면서 특히 임 회장 임기 내에서 1년 넘게 부정대출이 생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금감원 발표 직후에 본점에서 부정대출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자 상당히 격앙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방부가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백선엽 대장과 김종호 대령 등 전쟁 영웅을 지워버려서 또다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일 논란 등 외부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정체성만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는 11월에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결집과 보수 정책을 강화하는 드라이브를 걸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살펴보고요. 오늘 첫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비교적 빠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죠. 사실상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빠르면 오늘 중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용 선물이었는지 또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 대가성 청탁이 오갔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자칫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렇게 확대될 사안이어서 관심이 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신혜식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청탁용이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돼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이제 대통령실의 행정관 이제 문자 내용을 보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에서 돌려주기에는 너무 민망스러울 것 같아서 이후에 돌려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돌려주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이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근데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20년 넘게 부패 관련 담당 공무원이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가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부인한테 선물을 하면 됩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당 대 당의 그런 어떤 만남이라든가 혹은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라든가 이래서 정말 그것을 두고두고 그 사안과 이벤트에 맞게
보관을 해야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면 선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왜 아내가 받아요? 대통령이 받아야지. 300만 원이 넘는 선물이에요. 디올백. 근데 그거를 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무마가 됩니까? 그게 감사의 표시라고요? 검찰이 미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자, 지금 그 선물이 여태껏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선물의 또 실물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공개 검증하자고요. 시리얼 넘버 다 있으니까 공개 검증 하자고요. 왜 공개 검증을 못 합니까? 그 어제 최재형 목사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이 디올백의 종류는 백 안에 2개의 동전기갑과 카드 지갑,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해서 2개의 지갑이 들어가 있고, 그 2개의 지갑도 시리얼 넘버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시리얼 넘버 3개를 눈앞에 놓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지금 결론을 내린다는 게 이게 부실 수사고 덮어주기 수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실이 사과를 했고, 네. 저는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솔직하게. 뭐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궁색해지는데, 영부인이 아버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났다. 선물을 받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다. 그러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목사가 좀 전에 이제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선의를 갖고 선물을 했느냐. 누가 선물하면서 시리얼 넘버를 다 적어놓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예? 줬으면 그만이지. 예? 그렇잖아요. 의도를 갖고 몰카를 찍고 시리얼 넘버를 적고 약점을 잡아서 뭔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인들이 돈을 안 받으면 그 부인을 매수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집 앞에다가 굴비박스 놓고 그걸 들고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돈이 있고, 나중에 왜 들고 들어가? 이 김성수 평론가가, 아니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코가 깨고 명예가 훼손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전은 아니었었고 보관이 돼 있었고 사과를 했고, 이 선에서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지, 이걸 가지고 뭔가 국가를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대변혁을 이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좀 치졸하고 정치 공작의 냄새가 풀풀 난다. 사람이 네. 죽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이 뭐 가정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빚 때문에 했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대통령 탓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선 넘는 거야. 선 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이 6명이에요. 이재명 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수사도 안 한 아이, 사람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증거를 갖고 김문기라든가 얘기하는 거. 자. 김문기라든가 이재명 관련 자살자들은 거기 써놨어요. 유서가 있어. 너무 괴로웠다. 대장동 사건에 내가 연루돼 있는데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지금 뭐 허위사실이고요. 국가 네. 권익이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유가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가족이. 자, 그 유서의 전문을 갖다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유가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가족이. 무슨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얘기했으면 제가 벌써 이미 깜빵갔지. 하여튼 허위사실은 아니고 자꾸 이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협박을 협박이지 해요? 이런 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당사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살했는데 김건희 때문에 자살했다.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는 유가족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이걸 갖고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말이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제 아니, 얘기는. 유가족들이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권익위에서 지금 추모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까지 막기 위해서 엉뚱한 문자 돌리고 한 게 다 발각됐잖아요. 아니,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직속 상관인 사람이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으니까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상 규명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백 좀 봅시다. 그 백 안에 있는 시리얼 넘버 좀 보자고요. 공개하고 그 공개 검증에 우리 신혜식 TV하고 신투뷰하고 김성수 TV하고 같이 갖고 아시아 TV랑 같이 해서 셋이 딱 중계하는 가운데서 한번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세요. 제안합니다. 네. 자,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조용하시던 두 분이 갑자기 좀 불이 붙었어요. 한 주 쉬었기 네. 때문에. 제가 연설을 많이 그냥 하고 화력전을 약간 쉬었어요.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화력전을. 자, 지금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죠. 그 여야 대표회담,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대표회담이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두 분이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 분은 연임이 되고 한 분은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을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뭐 그런 정면에서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갑자기 그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갑자기 좀 약간 놀래가지고 약간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성수 평론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정치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역시 한동훈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 대표님도. 자 일단 이런 회담을 하려면 회담에 앞서서 실무자들끼리의 실무회담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그 실무회담에서 실무 접촉이라고 하죠. 실무 접촉. 네, 네. 실무 접촉에서 이슈는 어떤 걸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이슈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잖아요.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뭐 밥 먹으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오찬을 할 것인지 만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의 공간에서 만날 것인지, 뭐 어디서 만날 것인지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논의를 하고 합의가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그 회담들은 먼저 기자들 앞에서 오늘 회담에 임하는 그런 입장들 서로 얘기하고 환담까지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 실무 보좌진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회담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전체를 생중계하듯이 하자, 마치 후보 토론이나 대선 토론하듯이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뭐 기본이 안 됐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 의원이나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대충 툭 던져보고 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좀 뭔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지점에서의 또 뭐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만나야죠. 예, 만나서 밥 먹는 겁니다. 어떤 주제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밥을 먹다 보고 또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만나면은 일단 서로 간의 어떤 친밀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 주제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서 당선돼서 축하하다. 또 한동훈에게도 얼마 전에 당선돼서 한 달 됐는데 축하한다. 이 정도가 시작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뭐 생중계를 하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 또 민주당에서는 민생 얘기할 것 같으면은 25만 원 지원금 얘기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이제 자신들이 이제 관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다 지켜질진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한동훈 입장에선 지금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죠. 네,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뭔가 좀 보여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보여요.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뭐 한동훈 만날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이재명은 나름 이제 상승 안정세, 한동훈은 하락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이 급해진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중계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괜히 빌미가 돼서 만남에서 말이죠. 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하고 또 정치 초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저는 뭐 당연히 라이트 쪽에서 국민의힘이 잘하길 바라고 또 이 상황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체제 한 달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야당에 대한 문제. 지금 야당이 대장동, 그 다음에 FC 후원금, 대북송금, 이재명 사실 깜빵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싸워야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재명, 제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깜빵 보내겠습니다. 뽑아놨더니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계속 대통령이랑만 싸우고 있고. 그렇지. 한 달 동안 한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이재명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중계를 하자. 그럴 바에는 그냥 유튜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뭐 대표하지 말고. 맞아요. 네, 유튜브 하는 게 맞지. 야, 속 시원하네. 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러면 뭐 이재명이 잘하냐?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민들이 진실에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지지세를 확보한 건데 이제 진실을 눈에 뜨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실체가 까발려지고 뭐 길은 원웨이입니다. 깜빵. 예. 이제 실체는 드러날 거예요. 뭐 일단 이 초보적인 그런 아마추어의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면 한동훈이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바심의 근원은 용산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지금 완전히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의 77% 정도가 지금 김건희의 디올백 선물 받은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하게 검찰에서 제대로 최재형 목사의 수사도 하지 않고 실물도 검증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겠다는 게 검찰이 장악됐다는 거거든요. 한동훈도 컨트롤을 이제 못하는 수준까지 검찰의 핵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의미 있는 수사가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의 깐부이자 돈줄이라고 여겨지는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동훈은 지금 어디까지 까발려질지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꾸 오바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줄 리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주게 되면 있죠. 이렇게 조바심 내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수가 생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발이 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영과의 싸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통령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 뭐 그래 108명의 의원들을 탕평 정책을 펴서 이번에 이제 지도부 인선에도 포함시켜주고 뭐 지금 정정식 나가라고 난리 쳤잖아요. 결국 바꿨는데 또 자기 사람 받고 뭐 여의도 연구소장 자기 사람 받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상당수도 그렇고 안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 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결국 한동훈은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예. 외톨이가 돼서 소위 말하는 가딸들, 예. 이 가발의 딸들과 함께 지금 정치를 하는 꼬라지가 됐으니 지지율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0%,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20%,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20%, 나머지 후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0%에서 60% 갔는데, 지금 20%,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20%.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대표가 됐으면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을 포용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게 지금 한동훈의 실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어쨌든 민생과 관련돼서는 뭐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절충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그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이제 수용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사실은 절대 반대 입장인 것 같고 상당히 그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또 오늘 제3자 특검으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야 26일까지 니네 발의를 해와. 3자 특검 받아드릴게. 그러니까 발의를 해와. 그러면 의안 대 의안으로 놓고 싸우자. 김근식 지금 뭐 하시는 분이죠? 김근식 씨가?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에 불과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 이현주를 받아들인 게 정봉주 피해를 이현주 받은 게 쓰레기차 피해라 똥차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바로 한동훈을 저격했어요. 야 한동훈 너 10명 모으지도 못하니까 발의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자기가 발의해가지고 그 제3자 특검법으로 내놓겠다고 사실상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신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인선이 아직 제대로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탕평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가친으로만 방탄을 위한 그런 인선을 갖다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틀 만에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 쪽은 거의 다 인선을 끝냈는데 탕평이에요. 절반이 이전에 하던 사람들이고 절반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용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바보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접점이 안 생기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한동훈한테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정치적인 파고는 더욱더 그 부담은 국민의힘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고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 대표님 그 최상병 특검법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은 이제 제3자 특검으로 추진한다고 한동훈 측에서 얘기를 했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건 토론 과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3잔을 받을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다가 공작 사주라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제 특검을 진행하자라고 또 최근에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받겠다. 근데 민주당이 또 그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면 뭐 제3자니 뭐니 물론 이제 특검법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반헌법적이니까 이런 사족을 자꾸 달아갖고 뭔가 이제 특검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솔직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뭔가 사족을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애초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자꾸 붙이지 마라. 어차피 민주당은 하게 된다. 근데 결국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참 민망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결국 이거는 또 이제 한동훈 특검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토론회에서 제3자 특검이니 뭐 이런 거 괜히 국민 눈높이 꼼수 부리다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당하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참 얄팍하다. 예, 그래서 참 답답한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금투세, 종부세 이재명은 지금 중도로 가려고 해요. 일단.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일정 부분 완화시키자는 거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웃기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은 민생 얘기하자고 하는데 25만 원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래서 만나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화 제의를 했을 때는 뭐 이 민생 얘기하자, 뭐 제3자 특검 얘기하자 이럴 것이 아니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나갔으면 한동훈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생중계를 하자, 뭐 민생 얘기하자라고 먼저 치고 나가니까 민주당이 자꾸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초보도 이런 정치 초보가 없어요. 예? 생중계 이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생중계 하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또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거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어요. 받자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민주당이 받을 수 있어. 그래, 생중계 받자. 그래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전 국민 25만원 지원하자. 또 당신 얘기했는데 최상병 특검 제3자 안 다 받겠다. 공작 사준이 뭐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보세요? 이러다 말겠지. 더 망신당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또 그러니까. 토론회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뭘 걸겠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뭘 걸겠어요? 아니, 왜 이래? 이럴 거예요, 보면. 뭘 또 내가 또 좀 깐다고 옆에 깐죽깐죽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한다면 정치를 여의도 문법을 탈피할 게 아니라 여의도 문법을 배우세요. 예? 여의도 문법을 배워서 정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왔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뛰어넘어야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어떤 그 조항을 더 덧붙인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걸 최상병 특검을 제3자 아니든지 뭐든지 다 해서 받자는 이유는 이게 지금 2번이나 국회에서 사실상 3번이나 이제 부결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또 추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부결되면 민주당은 상처가 커요. 근데 제3자 특검이든 어쨌건 뭐 공작 사주든 뭐 이게 포함돼서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공작 사주 포함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추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3자가 받아갖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6개월, 3개월 진행되면서 결론이 흐지부지 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에요. 자칫하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생명이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그렇죠. 예상도 드는데 1년 넘기기 힘들 거예요. 한동훈 특검법을 그 최상병 특검법을 본인은 이제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여당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대표직을 걸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시기적으로도 너무 만약에 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대표가 합의해 왔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반발해 갖고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럼 대표직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좀 그 어려움에 처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고요. 자, 어저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심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뭐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고인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소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 과연 뭐 주고받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신혜식 그렇죠.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직 전 의원은 이 중소벤처 진업 기업진흥공단. 기업진흥공단 이름도 길다. 네. 하여튼 이걸 받고 사위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다. 맞바꿔 먹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려면 결국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이 이 임명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 타이스타젯 문제, 사위 문제 이게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의 계좌까지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나갔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행되던 사건이었으니까.
이 문재인 때부터 문제가 돼갖고 이상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원석 한동훈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이제 이원석 나가고 한동훈 나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사실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밥도 제때 지어서 먹어야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치 탄압으로 미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사가 된 만큼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김성수 평론가. 네.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가 더 이상 나올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혹만 갖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는 거 그거에 이제 국민들이 질려 있습니다. 사실 이 건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뭔가가 나오게 된다면요. 그 책임을 오히려 윤석열이 져야 돼요. 아니 윤석열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이거 몰랐어요?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지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수사 안 하고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리 보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호 프로젝트 그 진행하고 이러려고 봐주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정권 잡았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또 국면 전환을 갖다 해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막 드립다 갖다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을 사유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거 임종석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진술 거부권 쓰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계속 가면 갈수록 피해자는 임종석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과연 그 부담들을 다 안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스타젯 항공의 사실상의 모기업이거든요.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이죠. 예, 이스타항공의 모기업이 이스타항공이고 타이 이스타젯. 이제 타이의 이제 네. 뭐 현지 법인 사실상 정도 현지 되겠죠. 법인이라는데 이게 달라요. 근데 이스타젯하고 타이 이스타항공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는 완전 별도 법인으로 세워졌습니다. 네. 예? 별도 법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별다른 성과도 없었어요. 수백억을 쓰면서 이 회사가 무슨 태국에서 실적을 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아마 비자금이 들어가서 이 문재인 사위와 딸에 대한 사실상의 뇌물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이건 다 있는 건데 어디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횡령 배임을 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글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아. 꼭 이렇게 그럼 뭐 이걸 왜 수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그걸 통해서 딸과 사이를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할 수뿐이 없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끝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이원석 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다 했느냐? 결국은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수사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출처를 조사하면서 문재인과 김정숙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아마 문재인 측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관봉권도 나오고 옷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재인 측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뭐 상당히 지금 현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또 상당히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 뭐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일정 부분의 자금도 좀 필요하죠. 중간 광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하면 떠오르는 제품. 사실 뭐 요새 TV 광고를 봐도 많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팔코사놀 레드입니다. 미국산 소팔메토와 독일산 비타민 B를 사용해서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가수 남진 씨가 영상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고민이신 남성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구력과 활력까지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아투TV 시청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4개월 용량을 구매하시면은 2개월분을 추가로 증정을 하고요. 6개월치 총 180캡슐을 12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찬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85% 득표율, 상당히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연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0월이 고비이죠. 자,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데 사면 복권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친명, 비명 간 또 헤게모니 싸움의 어떤 전초전, 좀 부활, 친문의 부활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자,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기에 달린 어떤 배경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두 개를 좀 나눠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0월이 고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위증교사, 그러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위증교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갖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이거 실형 나오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전부 다 함께 그런 그 혐의를 갖다가 처벌로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대한 장애가 초래할 만큼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위증교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검찰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안에 자기가 이전에 했던 진술과 다른 증언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는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스러운 그런 의혹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0월에 나오는 그 위증교사 건은 아니지만 위증교사 건 같은 경우는 최초로 PD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충돌 당사자예요. 본인이 지금 선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정권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그걸 받고 나가서 위증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그걸 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진술을 갖다 바꾼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유는 자기의 권력욕 때문이다. 그리고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너무하죠.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가 이제 대장동, 성남FC 등등이 병합되어 있는 재판이었는데 유동규가 자주 가던 술집 주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필로 쓴 진술서가 거짓이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검찰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은 룸살롱에 유동규가 온 것은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유동규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그 사람들하고 한 달에 몇 번을 술 마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요. 모른대요. 그냥 자기는 나와서 유동규는 술 마셨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한 건데 검찰 수사관이 이 사람들이랑 마시지 않았느냐 조명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원해서 썼고 이 부분이 어제 증언으로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트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유동규가 검찰과 짜고 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들은 덜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어야 지금 김경수의 복권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 지지율로는 85.4%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복권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권을 위협하거나 혹은 당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인물로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를 열심히 언론에서는 버프질하고 그리고 윤석열 그 정권에서는 미끼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전제 조건,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달성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 대표. 뭐 이게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위증교사 사건은요, 녹취 파일이 나왔어요. 예? 그 녹취 파일 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공개를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강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게 나왔고, 실제 위증을 강요당한 사람은 재판부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끝난 거예요. 도둑질 한 놈하고, 그걸 장무래비가 둘 다 우리가 훔쳤고, 우리가 팔아먹었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옆에 구경꾼이 보니까 뭐, 물건 사고 팔더라.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한 거다. 이렇게 왜곡을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낼 거고, 이걸 판결을 안 내는 재판부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어떤 사법부도 이거는 판결을 유죄로 내릴 겁니다. 가끔가다 신 대표님이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원이 전체를 틀었다고 녹취 내놓은 게 짱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다 나왔어요. 전체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 보고 전체 다 보고 갔어요. 우리 내기하세요. 예, 내기하시죠. 이거 유죄 나옵니다. 자, 뭐 내기하실 겁니까? 뭐 내기할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소고기 사기. 겨우 그거 갖고 뭐 소고기가 되겠어요. 일단 우리 한 달치 출연료 걸기 합시다. 한 달치 시사하게 출연료를 어제 보니까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그 정도의 소고기 사야지 뭐 내기가 되지. 벌써 쫄았잖아요. 지가 말하고도. 안 돼요. 알았어요. 한 달치. 한 달치.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딴 말을 왜 해요? 먹을 텐데 내가. 참. 아니 내가 소고기도 먹고 돈도 먹는데 왜 딴 말을 왜 합니까? 그 정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뭐 집문서 내놓게 하려다가 이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 놔둔 거고. 그 신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 석방과 관련돼서는 어떤 뜻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사면은 됐잖아요. 사면은 됐는데 복권. 그리고 이 명단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명단, 이번에 사면 복권된 명단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상당수예요. 조윤선 뭐 이런 그렇죠. 뭐 조윤선 등등등 뭐 쭉 있는데 이분들만 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국민 눈높이에 평등한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공평한 부분이. 그래서 김경수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김경수는 이제 친문의 적자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김경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재명 사라진 지도부, 살아나기 힘든데, 거기에 김경수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 민주당에게 나름의 기회를 던져준 거 아니겠어요? 나름의 기회를 던져준 거죠. 이재명 날아가면 김경수가 들어와라. 근데 아마 이재명과 김경수 측이 그런 정권 싸움 다툼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부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도 환영한다.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한동훈 스탠스가 좀 이상했어요.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예? 여론 조작범인데 이걸 어떻게 복권을 시켜주냐. 본인이 댓글팀 운영하면서. 근데 정작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사면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괜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정 갈등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지지도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김경수 사면으로 사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탕평을 노리면서 국민 화합을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초를 치는 바람에 괜히 이거 갖고 당정 갈등만 드러낸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저 신 대표님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 사인을 보내도 윤석열 무슨 대통령은 사인을 보내? 신혜식 대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사인을 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자, 사인을 들어- 자기가 더 많이 보내. 이재명한테 막 그냥 어떻게든 써달라고 막 진짜 애처로워. F2계 김성수 관심 평론가. 없어요. 예. 예.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본인이 자백했듯이 윤석열은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 사면복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찝찝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 나를 도와주는 언론들도 나를 까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수를 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그게 탕평입니까? 그걸 탕평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자체가 그건 평론가가 아니지. 화합이죠, 화합. 화합입니까 그게? 화합이죠, 화합. 야 10명 풀어주고 1명 띄우는 게 화합이에요? 그게 기계적 국민도 안 되는 거지. 쪽은 너무 악질이라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좀 너무 고통받았으니까 10명 자, 정도.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10분지 자.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 요 이야기까지만 짧게 그러시죠. 하고요. 예.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세훈이 어떤 사람이냐? 2012년에 윤석열은 자기가 검찰 옷을 벗을 만한 그런 사건에 휘말립니다. 이제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감찰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했거든요. 밀려서. 그렇게 결혼한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그러다가 미국에 가는 세미나에 자청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간 건 줄 알았더니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딸을 조사를 했어요. 그게 국정원 문건에 다 있어요. 노정현 씨. 예, 노정현 씨.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걸로. 그 수사를 누가 했느냐? 미국까지 가서.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열하게 노무현 파리를 해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가 민주당인 양 아닌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총장까지 해먹은 겁니다. 근데 그 노무현 파리를 할 때 칭찬해주면서 정말 이게 미국에서도 알게 되면 껄끄러운 일인데 법을 무시한 일인데 이걸 해내는 이 무대포 정신에 우리 사람이 있으니 칭찬해줘야 되겠다라고 보고서 쓴 사람이 누구냐? 원세훈의 국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그 밀어줬던 원세훈에 대해서 지금 은혜 갚음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사면권을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 싸워라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면권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신혜식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소설을 비판을 막 해야죠. 그냥 갖다가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뭐 썬데이 서울 같은 데 나온 거예요. 무슨 썬데이서.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이미 2012년 6월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네. 그리고 썬데이 지금 서울에. 더 어쨌건 얘기해. 지금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확인된 바가 있어요. 곽상원 씨는 이걸 국정원 문건이 열렸을 때 그때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열어서 보도가 됐었고 자기 책에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무슨 문제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걸 갖고 갑자기 윤석열을 엮고, 거기다가 원세훈까지 엮어갖고. 그래서 사면을 해줬다고 막 엮어버리는. 이해충돌의 당사자로서 지금 사면권을 갖다 발동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기계적 균형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을 했고 혹시 추가로 또 누가 더 있을까요? 정경심. 예,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해야죠.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 다 풀어줬잖아요. 그럼 똑같은 잣대로 해야지. 또 누구 있습니까? 뭐 또 지금 당장 뭐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네. 조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재판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러면 더 분열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치? 지금 조국은 구속이 돼야 돼요, 사실은. 2심에서 지금 실형이 나왔는데 아직도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자, 네. 이 얘기는 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구속이 됐으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끝난 거니까 사면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왜 저렇게 구속이 안 되고 아직도 재판이 질질질질, 재판은 끝났죠.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재판이 안 끝났지, 대법원이. 맞아. 대법원 끝나면 되는데. 뭐 진짜 이상해. 조국을 생각하면 우리 조국이 딱 조국의 모습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자, 지금 을지 연습이 끝났는지 아직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아직 마무리 단계인 것 같죠? 예, 예. 을지훈련은 길어요.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달 정도 하죠. 예. 예,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그저께 이제 을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북한의 이제 요번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그런 훈련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된 그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또 크게 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 사회 곳곳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숨어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야권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국민 갈라치기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는 의견과 색깔론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혜식 대표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반국가 세력은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사회의 체제를, 예,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없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간첩이 없다. 그놈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을지훈련 기간이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간첩이라든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수사도 하고 처벌도 시켜라. 이런 발언은 사실 모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발언이고 너무나 상식적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갖고 국민 갈라치기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간첩이란 얘기인데 뭘 갈라치기 한 거예요. 간첩은 간첩대로,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세력대로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민주당에도 무슨 이런 반국가 세력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반국가 세력의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예,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다가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 반국가 세력은 곧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반국가 세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뭘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 독도에서 일본 놈을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합동훈련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제 독도에 일본 놈들을 말 좀 계속 합시다. 진짜 계속 합시다. 지금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의 지휘에 의해서 우리의 군대들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산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사 산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우리의 지평을 갖다 넓힐 때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밑에, 일본의 지휘를 받는 그런 형태의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을 갖다 배려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간첩들이죠. 이제 웃겨갖고 들으면서. 자, 우리 한미일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일 동맹. 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냐. 바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바로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응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작계는요, 사실상 양국이,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뭐 지휘하에 한다? 아니에요. 양국이 제3자가 서로 유리한 방향, 그러니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미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초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 운영 체제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그 전략자산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주도하에 우리의 안보를 지켜가는 것이고, 평상시에 벌어지는 일, 예를 들어서 일본 전시 쪽으로 작전권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전시 작전권이 왜 우리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 아니, 어디 작게 2027, 2026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바로 북한의 의도거든요. 무슨 북한의 의도예요? 바로 북한, 전시작전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작전권이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의 작계는 북한의 도발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작계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북한이 전쟁을 하는 거죠. 유엔 사령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다 거짓.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침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한미일 동맹을 깨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한미일 동맹을 깨자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하고 동맹했습니까? 한미일 동맹이에요, 이 사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한미 동맹이지 일본하고는 동맹이 아니에요. 협력 체제지. 협력 체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체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유, 진짜 이것 이런 때문에 식으로 지금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 나갔다고 해가지고 친일파 결국은 사과까지 대한민국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온전한 전시 작전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아니에요. 있는데, 작전권이라는 작전권이라는 거는 북한의 그 작전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넘겨받겠다고 했는데 침략에 의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작전권이 발동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온전한 게 아니라 지금 작전권 이양도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작전권 이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엔사가 해체돼야 됩니다. 미국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작전권 뭘 유엔사가 해체나가요? 그럼 북한도 원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돼.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국민들이 것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미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수 있죠. 그거는 한미 동맹이 깨졌을 경우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한미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는 두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돼요. 저 봐, 지금 배경희 님도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거 하는 순간 일본의 나라를 넘기는 역적이 되는 무슨 겁니다. 소리 하는 거야? 자위대가 들어와요. 자위대가 들어오다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동맹이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 진격을 할 수가 있는데. 큰 틀은 아시아 안보를 지키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본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축을 담당하는 것과 동맹은 달라요. 개념도 지금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이 맞지? 아닙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전시 작전권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종북과 관련된 뭐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그 네, 좋죠.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미국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 정보를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부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지금 김성수 평론가는 이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 무조건 일본을 배척해야 될 나라. 그럼 적입니까? 저는 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아니, 거죠. 우리나라의 영토를 노리면 적이죠. 아닙니까?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 주적은 당연히 북한이죠. 당연히 북한이죠. 네. 주적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그게 뭡니까?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동맹 아닙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주적이 중국일 지금- 때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랑 군사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호주랑 동맹 맺었습니까? 동맹의 개념과 협력의 개념을 갖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맹이라고 하면은 동맹이라면 미국이 공격됐을 때 한국 동맹을 맺고 자기요. 있어요. 한국 자, 얘기를 그것을 들어보세요. 미국이 원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원했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자, 포함시키자. 그래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반일 감정을 앞세워서 국익을 여기서 해치는 이게 제가-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래 건설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한미일이 동맹이 됐든 협력이 됐든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신의식 대표의 얘기고, 김성수 평론가의 얘기는 어쨌든 일본이 우리 과거를 보면은 한국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경계는 꾸준히 해야 된다. 요 정도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아주 네. 지혜로운 가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사 동맹 한미일 하고 있어요. 훈련도 그러면 안 하고.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동맹은 국회에서 조약을 맺어줘야 하는 거예요. 국회 세상에는 무시하고 동맹했다는 요즘에 겁니까? 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법칙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더 한번 새겨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은 나름대로 논리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 선에서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 광고 멘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쿨매트, 듀라론 쿨매트가 되겠습니다. 냉감 섬유를 만들었죠. 냉감 섬유를 써서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면이라든가 나일론하고는 조금 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눅눅함 없이 상쾌한 잠자리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요. 특히 저희 아투TV에서는 1대1, 1+1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사이즈 쿨매트 구매 시에 1개를 더 증정을 하고요. 추가로 베개피 2개를 더 증정을 합니다. 아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반국가 세력하고 토론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네티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트 랩투 라이트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